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단원 제목이 새롭게 바뀌어서 항등식과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이렇게 되어 있어. 오늘 끝까진 못할 것 같고 일단 항등식은 배울 거고요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나머지 정리는 기본 정도까지만 딱 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항등식부터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항등식을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야. 그쵸? 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얼핏 들어봤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얘기들 했었는지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이런 걸 설명하면서 항등식이 나왔어. 그 등식이란 말 들어봤어? 등식? 이 등식이 뭐냐면 2x 플러스 1은 3이라는 식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등호 들어가 있지. 는 들어가 있잖아. 이런 것들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요걸 다 뭐라 했냐면 등식이라 했어. 등식.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부등식이라고 했던 것도 혹시 들어봤을까요? 부등식? 2학년 때 부등식 했었죠. 얘는 2x 플러스 1이 뭐 3보다 커요.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말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등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어떤 종류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풀었던 방정식과 지금부터 배우게 될 항등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요 식을 좀 먼저 볼게요. 내가 써놓은 식 한번 보세요. 자, 저 식에서 얘들아 x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1을 넘기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x가 1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x에 1 말고 다른 숫자 뭐 예를 들어서 0 같은 걸 넣어봤다 쳐봅시다. 그럼 0을 넣으면 좌변이 얼마로 바뀌니? 1이죠. 좌변이. 그 다음에 우변은 3이잖아. 그러면 1은 3이라는 이상한 식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말이 되는 식일까요? 안 되는 식일까요? 이런 거 이제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x자리에 요 x자리에 어떤 특정한 x값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뭐라 했냐면 우리가 방정식이라 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이 이제 풀었던 게 또 이번에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이런 거 많이 풀었죠. 2차 방정식 많이 풀었잖아. 그러면 x, 2, 3하고 마이너스 딱 붙이고 x자리에는 2랑 3밖에 못 들어가요.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이제 숫자가 뭐 2개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치? 아무튼 여기에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짝 눈치가 있으면 항등식은 어떨 것 같아? 이 그 숫자가 이제 정해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자, 보세요.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x에 0을 넣으면 어떠니? 0을 넣으면 1은 1이니까 맞는 말이죠. x에다가 1을 넣으면 어때요? 3은 3이니까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넣으면 어때? 5는 5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맞는 그런 그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항등식은 x에다가 뭘 넣어도 상관이 없어. x에다가 그 말이 거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말 한번 보세요.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거기서부터 밑줄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해서 거기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거기서부터 밑줄 쳐놓을게요. 이게 항등식의 이제 중요한 특징 성질이라는 소리야. 방정식하고 이제 구분되는 그러한 특징이 됩니다. 방정식은 집어넣었을 때 어떤 특정한 값만 들어갈 수 있었다면 항등식은 뭐든지 다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시면 항등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라고 해놓고 박스에 4줄 있는 거 보이니? 그 박스에. 근데 거기 막 기호로 뭐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그 기호로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니까 그 박스 뭐 바깥쪽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필기해 놓을게요. 항등식에 대해서 어떻게 필기하시냐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김 뭐 이렇게 좀 적어 놓을까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김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항등식은 좌변하고 우변이 생김새가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방정식 설명했던 거로 가볼게요. 방정식이 이런 거였죠. 여기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겼나요? 아니죠. 얘는 좌변, 우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아까 내가 예시로 들어줬던 이 항등식, 이 식을 보면 좌변, 우변이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의 형태가 같다라는 거를 그 안에서 지금 얘기를 막 해주고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럼 요 생각하면서 밑에 있는 예제 한번 봐봐. 예제 두 번째 거 먼저 보세요. 두 번째 거 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은 bx 제곱 플러스 c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일까요?
근데 이게 항등식이라며. 항등식이면 좌변하고 우변하고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서로? 똑같이 생긴 거죠. 좌변, 우변이. 그치? 그럼 비교 하나씩 한번 해볼게. 여기 x제곱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 우변에도 뭐가 있어야 될까? x제곱이 딱 있어야겠죠. 그쵸? 그러면 b는 얼마 들어가면 좋을까요? b는? b에다가는 1 딱 넣으시면 되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상수부터 비교해 볼게요. 여기 6이 있죠. 그러면 여기도 얼마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도 이제 6이 들어가면 되죠. 해서 여기는 6입니다. 6. B가 1이고 이제 C가 6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볼까? AX가 있는데 좌변에는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변엔 보니까 X라고 되어 있는 1차항이 있어요? 없어요? 우변엔 없죠. 그래서 요 앞에 A에다가는 0을 딱 써주면 이제 없어지겠죠. 그렇죠? 해서 다 쓰시면 A는 0, B는 1, C는 6 이렇게 쓰면 된다는 소리야. 됐을까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겼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 올라가서 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42페이지 봅시다. 42페이지에 항등식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 등식이 있는데 이 등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쭉 한번 써볼게. 2k-1x 플러스 k 플러스 1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 요게 거기다 밑줄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에다 밑줄 치겠습니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자, 이 말 오늘 배웠죠? 오늘 배웠던 말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 네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혹시 까먹었을까봐 또 바로 밑에 나와 있어. 자,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더 볼까요? 첫 번째, k 값에 관계없이. 두 번째, 모든 k에 대해서. 세 번째, 임의의 k에 대해서. 네 번째, 어떤 k 값에 대하여도.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항등식 표현이라고. 항등식. 됐어요? 요거 네 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줄 쳐놨을 텐데 동그라미를 하나 칠게요. 어디다 동그라미 치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 할 때 그 k 있죠? k에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항등식이라는 걸 캐치를 할 텐데 그거 캐치하는 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식이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식을 보시면 문자가 여러 가지가 있죠. K도 있고 뭐도 있어요. X도 있고 Y도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중요한 문자가 누구? K야. K.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K가 있는 거랑 K가 없는 걸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거기 지금 정리해 놓은 상태를 보니까 정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막 X로 묶여 있고 Y로 묶여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먼저 해볼게요. 2kx 빼기 x 더하기 ky 더하기 y 빼기 k 빼기 7은 0 이렇게 다시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k가 있는 거를 뽑아낼게요. 이렇게 세 개 뽑아내겠습니다. 2x 더하기 y 빼기 1 k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뒤에 몰아서 쓸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 먼저 해줘야 돼. 이렇게 먼저 정리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재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문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문자에 대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항등식이라고 하니까 아까 우리 계수 비교했을 때 비교를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항등식이면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생겨야 돼요? 똑같이 생겨야 돼요. 근데 우변이 어떻게 생겼어요? 0이죠. 아무것도 없죠. 그럼 좌변도 어때?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게 0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0. 하나씩 맞춰볼게요. 이 K 앞에 달려있는 이 녀석 있죠? 이게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2x 플러스 y는 1 이런 거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달려있는 이 상수항 요 녀석도 얼마면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0이면 됩니다. 얘도.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이 0이니까 얘네 두 개를 넘길게.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7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됐어? 그럼 이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에는? 다음에 뭐 해줄까? 답 구해주려면? 얘랑 얘랑 둘이 연립시켜주면 되겠죠. 자, 둘이 더해보겠습니다. 더하면 3x가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고 y는 5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근데 어떤 문자에 대해? 거기 나와 있는 그 문자. 이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예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볼 건데요. 거기도 이제 밑줄 하나 칠게.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에다 밑줄 치겠습니다.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밑줄. 그리고 x, y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x, y에 동그라미.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정리를 할 때 어떤 문자들로 묶어줘야 될까? x 있는 것끼리 묶고 또 y 있는 것끼리 묶어줘야겠지. 근데 거기 지금 식에 보니까 정리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니? 아니거든. 이거 막 a로 묶여 있고 b로 묶여 있잖아. 이거를 다시 전개한 다음에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어서 방금 내가 했던 대로 이렇게 항등식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답까지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답 한번 맞춰볼까요, 요거? 자, 요거 우리 전개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전개해보면 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3by 마이너스 bx 플러스 2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요거 아까 어떤 문자를 묶어주라 했었죠, 여러분?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어달라 했죠. 그러면 x 있는 것끼리 묶겠습니다.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이렇게 묶어볼게. a-b 플러스 2x 이렇게 묶습니다. 그 다음에 x 없는 그 y 있는 것끼리 묶어볼게요. 요거죠. 물결 표시 3개 더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y 이렇게 묶겠습니다. 됐어요? 는 0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변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변이 0이죠, 그렇죠? 그럼 좌변도 어떻게 생겨야 돼요? 좌변도 똑같이 0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x 앞에 달린 요 녀석, y 앞에 달린 요 녀석 둘 다 0이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 a-b 플러스 2가 0입니다. 그러면 a-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이 0이야. 요거 두 개 넘길게. 2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둘이 연립만 해주시면 되겠지. 연립해주시면 a가 마3 b가 마1 이렇게 밑에 답에 있는 것처럼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또 강조합니다. 일단 항등식 표현 4가지 있죠. 이 항등식으로 나타내는 표현 4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문자가 나올 거라고. 이 식이 이제 뭐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문자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것처럼 정리를 안 해서 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정리를 안 한 상태로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지만, 또 얘기합니다, 귀찮지만 얘는 다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옆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3번.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다항식의 나눗셈 있죠? 그거랑 이제 항등식이랑 좀 섞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대요. 근데 얘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면 2x 플러스 1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몫이 있어요? 없어요? 몫이 지금? 그 문제에 안 나와 있죠, 몫이. 이 몫은 그냥 qx라고 쓸게요. qx라고 한번 써놔볼게요, 여기다. 몫은 qx. 그런 a값, b값을 구할 건데 요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이 테마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걸 하나를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잠깐만 앞으로 오셔서 몇 쪽을 보시냐면 27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자, 27페이지에서 뭐를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습니다. A라는 식을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 이렇게 나온 상황이 있었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죠. A는 얘랑 곱해서 BQ, 나머지는 더해서 R 이렇게 썼다고. 기억나? A는 BQ 플러스 R.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면 여기다가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그 43쪽 위에다가도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이제 살짝 적어 놓고 이 형태에 맞춰 가지고 우리 좀 식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식을 나눌 거죠, 여러분. 요 식을 지금 나눠지는 식이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 쓸게. 따라서 써봐.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 자,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저 식을 어떤 걸로 나눌 거야? 얘로 나눌 거죠. 얘로 나눌 거니까 그거 이제 우변에 쓰겠습니다. 요거로 나눌 건데 그랬더니 몫이 얼마가 나왔다고? 여긴 없지만, 여기는 나와 있진 않지만 내가 하나 설정했죠. 뭐라고 설정해놨어요? qx라고 놨으니까 qx 이렇게 곱해주겠습니다. 나누는 식하고 몫이랑 곱합니다, 뒤에. 자, 그리고 마지막에다가는 뭘 써주냐면 나머지인 2x 플러스 1을 딱 써주겠습니다. 됐어? 그래 놓고 a랑 b를 구할 건데, 자, 여러분 지금 이거를 이렇게만 놓으면 못 구해. 왜 못 구하냐면 니네가 이 qx 알아볼라? 모르죠. 그러면 얘를 식을 알면 뭐 대입해가지고 막 전개를 하고 이렇게라도 할 텐데 이게 지금 식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QX 때문에 방해가 되니까, 방해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내가 노란색으로 밑줄 치는 이 식 있죠?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돼요? 되죠? 어떻게 돼요? x, 2,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저기다가 숫자 좀 2개 넣을 거거든. 숫자 뭐뭐 넣으면 좋을 것 같아? 딱 2랑 1이랑 그냥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좀 내려올게. x에다가 2랑 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x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저쪽에도 x가 있고 뒤에도 x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쭉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1부터 해볼까? 1이 더 쉬우니까 1 대입 해보겠습니다. 좌변부터 갈게요. 1 플러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우변 갑니다. 우변 잘 보세요. 1 대입하면 qx까지 다 없어지죠. 그냥 싹 다 없어지고 여기다 1 대입하면 3 요거 하나만 남아요. 그죠? 그럼 정리하면 요거네. a 플러스 b는 2 요거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뭐 대입할 거냐면 2 대입해 보겠습니다. 4 플러스 아니 4가 아니구나 8이구나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2를 또 대입하면 또 없어지겠죠. 2 대입하면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그러면 정리하면 2a 플러스 b가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마이너스 3 됐을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네 두 개 어떻게 하면 끝날까요? 이제 두 개 이제 연립하겠습니다. 연립하시면 밑에서 위로 뺄게요. 쭉 빼면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딱 집어넣으면 b의 값은 얼마면 될까요? b의 값은 7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했던 이유는 가운데 있는 qx를 모르잖아요. 이 qx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없애주려고 이거를 그냥 날려버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2랑 1을 각각 집어넣은 거야. 됐어? 근데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으셔야 되냐면 요 형태 a는 bq 플러스 r 요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러면 어때? 나머지가 0이에요. 또는 나누어 떨어져요. 이렇게 나오면 이 식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다 똑같은데 뒤에 나머지의 뒤에다가 써줄 게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것만 딱 변화가 있겠죠. 그 문제, 이 방법을 똑같이 쓰되 나머지가 0인 게 밑에 하나 있습니다. 자, 69번 문제 보세요. 이 69번도 여러분들이 A는 BQ 플러스 R 요 형태로 딱 세팅을 해놓고 나서 숫자를 대입을 좀 해볼 겁니다. 거기 지금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0일 거고 마찬가지로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몫을 QX로 두고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띄워놓을 테니까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답 맞춰봅시다. 자, 일단 이 형태대로 그대로 갈게. 나눌 식은 이 식이야. 요 식을 나눌 거고 뭐로 나눌 거냐면 이거로 나눌 거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몫이 있어 없어 거기? 안 나와 있지. 그래서 qx라고 그냥 쓰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뒤에다 더할 건데 어차피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더할 건 없을 것 같고.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것 때문에 못 구하잖아. 그러면 저거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얘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3일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겠죠. 그러면 x에다가 뭐뭐 집어넣을 거야? x에다가 마삼하고 1 딱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집어넣고 나서 식이 두 개면 연립해주면 될 거 아니니? 연립한 거 그냥 답만 쓸게요. a는 4, b는 1 이렇게 이제 연립을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도 괜찮죠? 대입만 하고 하는 거니까. 자,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하던 거 계속 해봅시다. 43쪽에 반 정도만 했고요. 이제 나머지 반 또 해볼게. 필수 예제 3번에 두 번째 거 안 한 거죠. 그러면 그 두 번째 거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도 어쨌든 이거 쓸 거야. a는 bq 플러스 r. 요거 아까 여러분들 적어놨죠? 적어놨으니까 이제 그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다항식이 있대 얘들아. 요런 다항식이 있는데 얘를 이제 뭐로 나눌 거냐면 요거로 나누겠대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겠대. 몫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qx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뒤에 나머지 붙일 거 있을까 없을까? 딱히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 돼요. 자, 이래 놓고 나서 아까 전에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 아까는 뭘 했냐면 얘를 인수분해했어. 그죠?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적당히 집어넣고 이거 없앤 다음에 A랑 B랑 구했단 말이야. 자, 근데 지금은 보시면 내가 지금 밑줄 친 요 부분이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때는 그냥 뭘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로셈 있죠? 이 세로셈을 그냥 해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 귀찮지만.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잘 기억하면서 볼게요. x 제곱하고 x 세제곱을 먼저 보라 했습니다. x 제곱에다 얼마를 곱해주면 세제곱이 될까요? x 하나만 곱하면 되겠죠. x 하나 쓰시고 실제로 곱해서 쓸게요. 세제곱, 제곱, x 이렇게 이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올 땐 빼라 했습니다. 빼면서 내려올게요. a-1x 제곱 플러스 b-1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쓸게요.
조금 더 해야겠죠. 자, 요 x제곱을 a-1 x제곱으로 만들려면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 이번엔? a-1을 딱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곱해가지고 써보겠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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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그냥 이거 갖다가 한 번씩 그냥 곱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빼야겠죠. 빼볼게요. 얘는 어차피 없어지고요.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까? 여기서 여길 뺄 거니까 b-ax 이렇게 남고요. 여기서 요걸 뺄 거니까 뭐가 남을 거냐면 3-a 이렇게 남을 거예요. 됐을까?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계산을 못하죠. 이 상태로 놔두시고 다시 한번 뭘 좀 집중해서 보시냐면 나누어 떨어질 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면 나머지가 얼마 나와야 된다 소리일까요? 0이죠. 나머지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 뭔가 있죠. 그렇죠? 이게 나머지 자리인데 이게 얼마면 될까요? 0이면 돼요. 이게. 자, 이게 0이면 요 자리 0 만들어야 되니까 A는 3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3일 때 얘도 0 만들어야 되니까 B도 얼마냐면 3이겠죠. 그래서 B의 값은 3, A의 값은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밑에 풀이를 보시면 풀이 잠깐 보세요. 다른 풀이 말고 중간에 풀이 보세요. 이거의 몫을 x 플러스 q로 놓고 막 그거 갖다 전개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로셈으로 하는 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더 직관적으로 잘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써가지고 좀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밑에 아래쪽에 70번에 있어요. 70번. 이 70번 문제 A는 BQ 플러스 R 이 형태로 한번 식도 세워보시고 얘 중간 거 인수분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로셈 나눗셈도 한번 해보시고 상수 A 값 나머지까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거 공간 없으시면 앞에 뭐 이면지 쓰시든 아니면 그 공책 쓰시든 해서 넓게 좀 써서 해보도록 할게요. 70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나눗셈 같이 해볼게요. 이 나눗셈이 좀 길죠? 천천히 해볼게. 얘를 요거로 만들려면 얼마 곱하면 될까요? x 곱하면 되겠죠. x 써주시고 쓰겠습니다. x 세제곱 제곱 2x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빼면서 내려오죠. 얘네 없어지고 여기서 여기 빼면 a 빼기 1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에서 2x를 더 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x 그 다음 뒤에는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죠. 얘를 요거로 이제 만들어 주려면 또 a-1 요거를 이제 곱해줘야 돼. 자, 곱해볼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더하기 a-1x 그 다음에 2 괄호 열고 a-1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뺄게요. 천천히 빼보세요. 얘네 두 개는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4에서 요 녀석을 뺄 거야. 마이너스 4에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3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하고 x 이래 묶이겠죠. 그 다음에 1에서 요거 빼는 거야. 이게 2a-2니까 3-2a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서 딱 끝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정보를 좀 보실게요. 이렇게 나누었을 때 몫이 나와 있어요. 몫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x 마이너스 1이라 나와 있죠. 얘들아 이게 몫이잖아. 위에 있는 거. 이게 몫이니까 x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x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요거란 소리야. 이 자리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딱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찾아보시면 A가 얼마니 그러면? A가 0이네요. 그쵸? A가 0이고 0이면 구하기 편해지겠다. 그럼 나머지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A는 빵,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43쪽에 있는 거 한 번만 정리할게요.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하시되 이 B자리, 이 B자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대입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지금처럼 조금 귀찮지만 실제로 나눗셈을 딱 해주시면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44페이지 가볼게요. 자, 44쪽에 제목은 뭐라 되어 있냐면 조립제법과 내림차순꼴의 항등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조립제법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고 우선은 식을 먼저 보고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죠.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 합니다. 그때 이제 a, b, c, d의 값을 구할 건데 너네가 이거 구할 때 설마 저거 우변을 미쳤다고 전개하진 않겠죠. 저거 전개하고 있으면 너무 복잡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개수비교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수치대입법을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이제 수치대입법을 쓰려면 뭔가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필요한 숫자가. 그 숫자를 하나만 생각해봐. 뭐 넣으면 편해 저기다. 1 갖다 넣으면 편하지, 그치? 그러면 1을 갖다 쫙 넣으면 얘네가 사라져버려, 세 개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을 넣으면 사라지면 좋아. 근데 1 말고 다른 숫자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나도 사라지는 게 없잖아, 그치? 세 개가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1 넣어가지고 D를 구하고 나머지 A, B, C를 구할 때 숫자를 3개를 넣을 건데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단계 자체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전에 첫 번째 시간에 풀었던 문제를 살짝 보면 안 넘겨도 돼. 내가 보여줄게. 어디 있냐면 이 문제. 이 문제 기억나요? 요거? 요거는 집어넣고 하면 이게 하나씩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 집어넣으면 D 나오고 C 나오고 B 나오고 A 나오고 이렇게 이제 됐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고 D 나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뭐를 쓸 거냐면 조립제법을 쓸 건데 일단 원리는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걸 갖다가 조립제법을 한번 할 거예요. 조립제법. 그러면 우리 니은자 거꾸로 쓰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개수 쓰죠. 개수 한번 써볼까? 3차 개수 얼마야 얘들아? 3차? 3이죠. 3. 그 다음에 2차 개수 있어 없어? 없잖아. 없을 때는 뭐 쓰고 넘어가라 했죠? 0 쓰고 가라 했죠. 0. 그 다음에 1차는 얼마 있어? 개수? 1차. 마이너스 1 있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상수는 2 있습니다. 2. 이렇게 하고 요 바깥쪽에다가 뭔가 숫자를 하나 더 써줬죠. 얘를 나눴을 때 뭐 나누는 식, 예를 들어서 뭐 x-2로 나눈다 하면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 값을 찾아서 썼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이 한번 해볼 건데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게 이게 좀 눈에 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찾아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1이죠. 1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나요? 아니 일단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보자고. 이렇게 원리 설명해 줄 테니까.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처음엔 내리죠. 그냥 3 내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하고 3을 곱해서 여기로 보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릴 땐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하죠. 더하면 3이고 또 곱해서 내릴 땐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해서 내릴 땐 더하고 그럼 이제 나머지가 하나 나오겠지. 됐어? 이렇게 하나 했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보세요. 자, 또 해볼게요. 내리면 3이죠. 곱하면 3이고 내리면 6이고 곱하면 6이고 내리면 8이고 더 되잖아. 더 해보세요. 내리면 3이고 곱하면 3이고 내리면 9고 이제 더 이상 되는 게 없죠. 한 번 더 못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첫 번째 나머지부터야. 첫 번째 나머지부터 이게 뭐냐면 D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예요. 이렇게 첫 번째 나온 나머지부터 거꾸로 D, C, B, A 요 순서대로 나온다는 소리야. 됐어요? 자, 그럼 이 생각하면서 요 생각만 딱 하면서 밑에 있는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밑에 71번 문제 있죠. 71번. 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립제법 계속 될 때까지 하시고 나서 D, C, B, A 숫자만 구해보세요. 요거 다 구하면 이제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조립제법 다 됐나요? 한번 거기 체크 좀 해볼까? 일단은 쓰시면 3차가 1이고 그지? 그 다음에 2차가 없고 1차가 2고 그 다음에 상수가 4죠. 그리고 이제 얘는 마이너스 1로 하자 했죠? 왜냐면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내리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내리면 3 곱하면 마 3 내리면 1 해서 나왔지. 이게 뭐라고? 이 첫 번째 나온 게 A야 D야 이게? D부터 나온다 했지. D부터 거꾸로.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로 할게.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내리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내리면 5.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게 거꾸로 순서 C. 또 마이너스 1 내리면 1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3. 그럼 얘 나온 게 지금 B고 요거 하나가 지금 A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A가 1, B가 마이너스 3, C가 5, D가 1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을 엄청 해가지고 A, B, C, D를 찾았는데 사실 나도 이 문제 같은 거 볼 때 뭐
유형을 외워서 푸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정확하게 딱 알고 풀어야지 그게 이제 정확하게 푸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특정 유형을 풀 때 이렇게 풀어라 하는 것들을 나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고등학교 과정 가서는 때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원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 따지고 풀다 보면 너무 이제 복잡하거나 아니면 생각하기 어렵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쭉 다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원리도 알고 가야죠. 자, 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봤었던 예제 문제를 갖고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예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예제 문제. 자, 여기서 내가 이거를 조립제법을 막 썼죠. 근데 조립제법을 할 때, 얘들아 봐봐. 조립제법을 할 때 이렇게 놓고 바깥쪽에다 1을 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x-1로 계속 나누겠다는 소리거든. x-1로 계속 나누겠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이 우변만 보세요. 이 식을 갖다가 x-1로 내가 실제로 나눠볼게 한번.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하나씩 매칭하면서 볼게요. 자, 얘랑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나눠지죠. x-1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나눠 하나 나누면 이거 하나 지워질 거 아니야. 두 개. 그 다음에 얘랑은 어때?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죠, 그렇죠? 하나 있으니까. 얘도 하나 지우세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얘도 마찬가지로 나눠지겠죠. 나눠지면 지우세요. 근데 얘랑 어때? 안 나눠지죠, 그렇죠? 안 나눠지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서 첫 번째 나온 나머지가 D인 거야, 이렇게. 첫 번째가. 자, 그러면 식이 이제 요것만 남은 거야. 다 없어지고 이제 요것만 또 남은 거야. 요 상태에서 또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자,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얘랑 또 나눠볼게요.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나눠지죠. 저기 나눠져. 그러면 하나로 줄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죠 또. 여기 x-1이 아직 있으니까 하나 지우세요.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지죠. 그래서 두 번째 한 거 나왔을 때 나머지가 이제 C가 나오는 겁니다. 됐어? 그 다음에 얘도 또 지워지겠지, 이제 나머지니까. 마지막 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얘랑 나눠지나요? 아직 x-1 살아있으니까 또 나눠지겠지, 그치? 그러면 요거 없애고 하나. 그런데 얘랑 얘가 안 나눠지니까 이게 마지막 조립제법에서 이제 나머지로 나온 거고, 요게 이제 몫으로 나온 겁니다. 뭐 이런 원리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뭐 원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꼴이 나왔을 때 뭘 쓰자? 조립제법을 쓰자.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막 쓰면 나머지가 나올 거잖아. 이 나머지가 순서대로 D, C, B, 그 다음에 이쪽 하나 나오는 게 A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 형태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4번하고 그 다음에 앞에 했었던 43쪽에 3번 잠깐 볼까요? 43쪽에 3번하고 두 개 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눗셈하고 같이 짬뽕해서 푸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항등식 기본적인 거 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47페이지의 나머지 정리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 보시면 이제 거기에 이제 말부터 먼저 볼게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할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하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이제 밑줄 좀 치겠습니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에서 1차식 동그라미 먼저 칠게요. 1차식. 그 다음 거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밑줄 치겠습니다.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면 조립제법 배울 때 봤어요. 조립제법 배울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계수만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그게 조립제법이었었거든. 근데 여기도 또 그 말이 나오죠. 근데 그때 그 조립제법 했을 때는 사실 나눗셈은 안 했지만 어쨌든 거꾸로 나눗셈이니까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막 이런 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할 거, 이 나머지 정리는 진짜 나눗셈 안 할 거예요. 진짜 나눗셈 안 하고 정말 뭐만 구할 거냐면 나머지만 구할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 정리 자체가 얘들아 나머지 정리잖아요. 나머지 정리. 그러다 보니까 이 정리를 쓰잖아. 이 방법을 쓰면 몫은 몰라요. 몫은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면 딱 나머지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몫을 알고 싶으면 이거 쓰면 안 돼요. 몫을 알고 싶으면 나눗셈을 실제로 해봐야 돼. 하지만 나머지만 관심이 있다. 나 몫은 얼마인지 몰라도 되고 나머지만 딱 찾고 싶다 하면 요거를 쓰면 완전 편합니다. 자, 얘는
밑에 있는 그 박스를 보지 마시고 쭉 내려가서 예제 있죠. 예제. 이 예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예제 위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A는 BQ 플러스 R. 요거 하나만 써놓고 또 시작할게요. 자, 그 나눌 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뭘 나눌 거냐면 6x제곱, 세제곱이네요.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이 식을 나눌 거래요. 이 식을. 자, 그리고 밑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1번. 1번은 어떤 식이냐면 요 식이죠. x 마이너스 2. 얘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목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당연히 안 나와 있겠죠. 몫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구할 게 나머지거든. 자, 요거 갖고서 식 하나만 좀 써볼게. 그 밑에 47쪽 맨 밑에 있죠. 그쪽에다가 한번 같이 좀 식 세워볼게요. 6x 세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요거는 얘로 나눈다 했으니까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 몫을 모르니까 그냥 qx 쓰고 나머지도 모르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r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식 하나만 좀 같이 써놓을게요. 6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2 qx 그 다음에 플러스 r 이렇게 좀 써놓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아까까지 했던 a는 bq 플러스 r 요 형태를 갖다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그 43페이지에서도 한번 했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녀석이야, 그치? 근데 이 녀석을 알려면 이거 가운데 없어야 돼. 왜냐면 지금 이 QX를 알아 몰라? QX를 모르거든. 자, 이 QX를 없애고 싶어. 뭐 집어넣고 싶어? 뭐 집어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 2 넣으면 그냥 다 없어지지 않을까? 2 넣으면? 자, 2 한번 넣어볼게요. 2를 딱 집어넣으면 이 가운데가 싹 사라져요. 근데 여기만 x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x가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2 한번 넣어볼게요. 2를 넣어보시면 6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8이고 그 다음에 2는 4고 빼기 1 이렇게 하면 이게 48이고 이 자리가 3이니까 5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51이 뭐냐면 그냥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은 굉장히 편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얘로 나눌 거지. 잘 봐. 요것만 잘 봐. 얘로 나눌 거지. 그러면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갖다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자, 두 번째 거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거는 요거부터는 원리 안 쓰고 그냥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얘로 나눴을 때 나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숫자 얼마 넣으면 좋을까요? 얼마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얘를 0으로 만든 x 얼마일까요? 2분의 1을 갖다가 요 식에다 딱딱 집어넣고 계산만 하라고. 자, 세 번째 거 어때요? 세 번째 거는 3x 플러스 2니까 얘를 0으로 만든 x가 뭐가 있을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죠. 얘를 갖다 그냥 이 식에 넣고 계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소리야.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 구할 때는 어떨까? 엄청 편하겠지. 자, 이 생각만 하고서 딱 이것만 문제 풀고 끝낼 거야. 넘어가서 50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머지 정리 이것까지만 딱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편한 정리가 기본적으로 1차식으로 나눌 때 쓰기 때문에 조금 아깝긴 해요. 왜냐하면 더 높은 차수나 다양한 상황에서 더 쓰면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 다음 시간에 볼 거야. 그거랑 인수정리라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까지는 다음 시간에 볼 테니까 일단 요것만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50쪽에 예제 보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생겼대.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x에다가 얼마 집어넣을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얼마 집어넣으면 좋을까? 얼마?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1 쭉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3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5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나머지가 나와요. 그 나머지 나와 있죠. 얼마라 나와 있어요? 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 이게 얼마냐면 8에다가 1 빼는 거니까 7이죠. 그쵸? 그리고 7을 넘겨주시면 a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이거 대입만 한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딱 집어넣고 자, 그리고 이제 끝내면 안 되죠. 그 다음 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줄 보니까 이 다항식을 또 뭐로 나눠야 되냐면 3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얼마 집어넣으면 딱 좋을까요?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얼마?
3분의 1.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3분의 1을 갖다가 여기다가 쏙 집어넣고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야. 끝이야 이거. 이것만 딱 해주면 돼. 근데 이것도 오늘 내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거야 귀찮은 거야? 이게 귀찮은 거지 그치?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건 귀찮은 거야. 왜 귀찮은 거야?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분의 1 넣는 거 얼마나 귀찮겠어 그쵸? 그래서 나 귀찮은 거 안 할 거예요. 이 귀찮은 거는 니네 시킬 거야. 자 밑에 있는 거 이 두 번째 거 보세요. 일단은 방법만 알려줄게. 자 두 번째 거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가 있습니다. 얘를 x-2로 나눴을 때가 12 플러스 1로 나눴을 때가 나머지가 6입니다. 이랬을 때 a, b를 구할 건데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방법만 보고 대답 좀 해줘봐잉.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야. 그러면 x에다가 이 상황에서는 얼마 집어넣는 게 좋을까? 이 상황에서는 2를 집어넣으면 좋겠죠. 자 여기다 2 한번 실제로 넣어볼게요. 이건 계산할게. 자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머지가 10이라고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 또 하나. 얘는 어때? 이거 구하려면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 얘는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딱 좋겠죠 그쵸? 마이너스 1 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쭉쭉쭉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이게 얼마냐면 6이 나온다는 소리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또 뭐 하면 될까요? 둘이 또 뭐 하면 될까? 또 연립해주면 돼요. 연립해가지고 a, b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해봐야겠죠 계산. 밑에 두 문제 해볼게요. 89번 90번 이 두 문제 해보세요. 자 89번 보세요. 자 89번은 이제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요거,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요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두 개를 대입을 해야겠죠. 숫자 대입 두 개 한번 해봅시다. 왠지 밑에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요거 맞추려면 x에 얼마 대입? x에 얼마 대입?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얘를 0으로 만들면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쭉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3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마이너스 19겠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어때요? 여기는 x 얼마 대입해야 될까요? 이건 3분의 2 대입해야겠죠. 그러면 3분의 2를 세제곱하면 얼마니? 81분의 얼마지? 81분의 8 그 다음에 a 그리고 제곱하니까 9분의 4 그리고 b 그 다음에 3분의 2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 둘이 연립을 해줘야겠죠. 연립하는데 얘는 좀 제대로 계산 좀 해볼까? 그래도 저기니까 마지막 문제니까 이렇게 놓고 자 계산해볼게요. 요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요거는 a-b 놔두고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4잖아 그치? 저쪽으로 그냥 넘겨버릴게. 그럼 넘기면 이게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위에 거 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일단 좀 계산을 해볼게. 이렇게 하면 이게 9죠. 이게 9분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쫙 다 분수가 있으니까 이 상태로 계산하기는 좀 귀찮다고. 그래서 저기다 얼마 곱하면 편할 것 같아? 싹 다 그냥 9를 곱해버릴게. 그럼 9는 8 더하기 4a 더하기 9를 곱했다. 그럼 얘는 6b 빼기 여기도 9 곱해야 돼. 빼기 9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어? 요래 빼면 1이고 요래 더하면 10이고 4a 플러스 6b가 10이니까 2a 플러스 3b는 5가 나오겠죠.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15니까 얘네 둘이 연립하시면 뭐가 나올 거냐면 a 값이 마이너스 8이 나오고 b 값이 7 이렇게 나올 거예요. a가 마이너스 8, b가 7.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8 집어넣고 7 집어넣고 마지막 마무리만 할게요. 자 이 마무리 요거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려면 x에 얼마 넣고 끝내면 될까요? 2 갖다 집어넣고 끝내면 되겠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고 답을 구해주시면 답은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어요? 조금 귀찮긴 하지만 잘 했을 것 같고 한 문제 마지막 한 문제 90번. 자 이 90번은 이 나머지 정리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야. fx랑 gx를 각각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랑 마이너스 1이라 합니다. 이때 2fx 마이너스 3gx 요거를 갖다가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 한번 천천히 좀 구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머지 정리를 쓸 때 얘로 지금 나누는 거잖아. 이걸로 나눌 때 여기에다가 x에다가 얼마 집어넣고 우리가 계산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게 2가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그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x가 있죠. 이 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뭐 나오는 건 없긴 한데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f-1은 2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자, 같은 원리로 밑에 줄도 해보시면 얘는 g-1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려는 거 보겠습니다. 얘도 보니까 요거로 나누는 거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일을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냐면 2f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빼기 3g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인지 사실 정확히 모르는 건데 원래는 식을 모르니까 여기선 지금 위에서 구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쵸? 얘가 얼마? 2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다가 2 대입,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됐어? 그럼 이게 얼마일까요? 계산하시면 둘이 곱하면 둘이 곱하면 둘이 곱하면 둘이 곱하면 얼마? 아, 나 진짜 2랑 2랑 곱하면 얼마야? 4잖아. 얘네 곱하면 얼마? 3이죠. 그렇죠? 해서 더하시면 답은 7 이렇게 내시면 돼요. 위에 거는 귀찮은 거고 밑에 거는 원리만 잘 아시면 금방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어요? 잠깐 책 떠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게 항등식 기본적인 거 배웠습니다. 항등식의 성질, 특징 이런 거 배웠고 항등식 표현 4가지 배웠죠. 표현 4가지.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 푸는 방법을 2가지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개수비교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이런 건 이제 2가지 배웠는데 이거 더 많이 나온다 했어요. 수치대입법. 자, 또 하나. 마지막에 지금 방금 배웠던 게 뭐죠? 나머지 정리라고. 요거 다음 시간에 2차, 3차, 그 다음에 더 다양한 유형들 이런 것들 나머지 정리 볼 거고 오늘 하나 안 한 게 있어. 거기 지금 잠깐만 앞에 48페이지에 보시면 48쪽에 이제 인수정리라고 있습니다. 그죠? 인수정리. 이 인수정리 오늘 안 했죠. 요거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볼 거니까 잘 주말에 복습해 오시고 그리고 내일 모레 미션 잘 하시고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